지금부터 K뷰티인 보건평가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K뷰티인 보건평가원 사무국장 김소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원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임원 여러분, K뷰티인 보건평가원 원장 정유진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여러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이 단체의 설립과 성장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석 부원장님과 저는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시간 투자는 단순히 장사의 개념이나 개인적 욕망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미용인들의 성장을 위한 봉사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가야 할 우리들만의 소중한 원칙입니다. 여기 계신 임원분들은 그동안 학회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서로를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 스스로 자극을 받는 임원분들 개개인이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반영구 화장사로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직업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술과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음지에 머물러 있었고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은 늘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 기반 위에서 우리의 기술을 당당히 세우고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연구했고 제 박사 논문인 반영과장 제도화를 위한 국내 최초 논문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특정 학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2021년 7월 31일 K뷰티인 학회를 창립하였고 여기 계신 임원 여러분들과 수많은 미용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창립 3년 만에 미용인 스스로의 힘으로 2024년 12월 KCI 등재 후보지까지 오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저와 뜻을 함께한 5인의 공동저자가 2025년 2월 반영구 화장 위생교육과 실제라는 교재를 출간함으로써 현장의 실무와 학문적 기반을 연결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 한 권의 의미를 넘어 우리 직업의 정당한 가치를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잡이로 남기기 위한 역사적 기록이자 반영구 화장 제도화의 초석을 다진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반영구 화장사를 포함한 모든 미용인들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보건학 석박사 그리고 교육학 박사가 많은 우리 K뷰티인 학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안전관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스스로가 의료 수준의 보건위생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지난 2025년 7월 7일 K뷰티인 학회 산하 K뷰티인 보건평가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K뷰티인 보건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대한건강의료지원단 소속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닙니다. 보건위생 관련 교육, 훈련, 학술 교류를 통해 반영과장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사업, 그리고 반영과장 관련 법령 재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안, 또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위생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 반영과장 두피문신, 서화문신 기술 표준화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회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 반영구 화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자율 규제 및 윤리 강령 제정, 반영구 화장 관련 조사 연구 및 통계 작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이 외에 다양한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역사적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불법이라는 굴레 속에 머물러 있던 반영구 화장이 2025년 8월 20일 마침내 문신사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K뷰티인 보건평가원은 이제 시대적 소명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제화의 정신에 부응하여 반영구 화장이 국민 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기 전 더욱더 철저한 교육과 검증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술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와 감염 예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단순한 자격 부여를 넘어 보건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 직능 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임원 일촉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석부원장님이신 장민수 부원장님께서 문신사 법안 법제화 전망 분석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 반영구 화장 시술을 위한 문신사 법안 법제화 전망 분석인데요. 현재 저희가 문신사 법안이 어디까지 위치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내용은 알고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시면 좋고 또 이제 우리가 6시부터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 홍 의원님께서 이제 간담회 주관하시겠지만 또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시면 배경 지식을 알고 가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문신사 법안 추진 현황하고 문신사 법안의 현 위치 및 향후 진행 방향 그리고 문신사 법안의 핵심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사 법안의 향후 진행 방향을 좀 살펴보시면 지금까지 주요 타임라인을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근데 자, 그래서 주요 쟁점으로 이렇게 총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총 5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K뷰티 보건평가원의 설립 취지랑 목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이 사실 우리 K뷰티 보건평가원에서 설립한 이런 취지나 또는 목적 사업과 굉장히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협에서 문신사법 관련 공식 성명에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신사 법안이 통과가 될 때까지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 원장님 믿고 함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신사 법안 법제화 전망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장민수 수석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K 뷰티인 보건평가원 이쪽식 및 간담회 이렇게 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지금 우리 반연구 화장 그리고 문신 분야에 그동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계속해서 지난 19대부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제 22대에 지금 보건복지위 담당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만 통과되는 절차를 남아서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시점에 이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본회의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이제 시행령을 이제 밝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령도 대단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어떤 내용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이 많이 좀 이게 반영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반영구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신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없습니까? 사실은 뭐 제가 좀 이따 Q&A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제 의료계에서 그동안 좀 우려를 표명했던 어떤 부작용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뷰티 관련된 분야에서 서로 좀 주장을 하면서 법안이 많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어를 하시는 분은 헤어 쪽으로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분까지 할 거냐. 반영구 화장, 문신, SMP 뭐 등등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 그리고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등등등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때 조금 전에 우리 정 원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발의한 어떤 법안이 이번 22대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제가 말했던 주도권 싸움에서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헤어 쪽이 여러 어떤 그 협회의 어떤 위상 파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압도적이기 때문에 헤어 쪽에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목소리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이런 어떤 자격증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고 이번에 법에서는 잘 아신 것처럼 이제 별도의 이제 트랙을 만들어서 이걸 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안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작용 문제는 여전히 부작용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쉽게도 반영구 화장과 문신은 뭐 잘하지 않습니까? 진피에 들어간 이런 어떤 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반영구 화장 쪽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 문신에서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책으로 낸 것이 결국은 문신의 제거 부분은 제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또 타협을 이제 해서 지금 이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이번에 21대 이 보건복지위원장이 박주민이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저도 이제 박주민 의원과 계속 이야기했는데, 저는 1차적으로 반영구를 일단 먼저 스타트를 하고 문신을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박주민이는 문신까지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이번에 또,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들어가서 이 문신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제가 그동안 좀 주장했던 것이 반영이 되는데 나머지 하나 문신과 반영구 이런 문제는 결국은 문신까지 포함하되
제거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행령에서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이제 규정을 이제 담을 때도 굉장히 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법 내용 중에 이제 공익신고 뭐 활성화 뭐 등등등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문제, 이 라이센스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는 과거보다는 입장이 많이 이걸 인정하는 식으로 이제 물러났으면서도 아직까지 주장하는 게 라이센스를 딸 때 반드시 PA 간호사 이상 의료인들이 그 길을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행령에서 이제 남아있는 분야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거의 20년 이상 동안 우리 반영구 화장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대표님들이 소망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좀 뜻깊은 일이고 앞으로 남은 것은 시행령에서 최대한 아주 뭐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이 분야가 우리 대구 반영구 화장 앞으로 여러 가지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발전의 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 우리 뷰티 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그것은 결국은 또 우리 정 원장을 비롯한 여러 대표님들의 또 해야 될 또 역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